오늘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지난 2달 동안 이민 관련 정책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특히 최근 이민국의 케이스 처리 경향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이민 업무 처리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이 변화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청간우 변호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예, 예.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네. 네, 오늘도 어디 다녀오셨다고요? 이민 다녀왔습니다. 아직. 네. 요즘 정말 많이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 시에 인터뷰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지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터뷰 축소와는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인터뷰가 늘어난 이유와 네. 앞으로 이 경향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물론 이제 그 팬데믹이라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대면 접촉을 꺼리는 경우가 좀 많이 생겼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그 당시에 특수성하고 연결이 돼서 그 바이든 행정부 때는 그 대면 접촉을 피하는 것의 일환으로 인터뷰가 굉장히 많이 또 축소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인터뷰를 이제 거의 하지 않고 대부분 다 받으신 경우 케이스가 이제 가족 초청 이민입니다. 네. 가족 초청 이민으로 이제 만약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이제 영주권자가 이제 영주권을 신청해 주거나 또는 이제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이렇게 가족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인터뷰가 잡히지 않았죠. 네. 지난 한 4년 동안은요. 네, 네. 물론 이제 코로나 여파도 있었지만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인터뷰를 안 하고 영주권이 다 승인이 됐었습니다. 네. 특별히 사실은 그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경우는 결혼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영어로는 진실된 결혼으로 이제 보나파이드 메리지라고 하죠. 네. 이제 외국어로는 근데 이제 그 진실된 결혼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사실 결혼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전수 인터뷰에 가까웠었습니다. 사실은요. 네네. 코로나 전에는요. 거의 다 네. 잡히고 안 잡히는 경우가 거의 없다였는데 거의 이제 인터뷰가 잡히지 않고 영주권이 승인이 되어 온 것이 이제 지난 4년 동안이었죠.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도 특별히 이제 다른 뭐 프로디나 그런 백그라운드 이슈가 있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인터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거의 99%가 영주권 인터뷰를 거치지 않고 결혼 케이스들이 다 영주권이 승인이 됐는데 네. 지난 2달 동안 그러니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결혼을 바탕으로 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지금 인터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인터뷰가 많이 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그러니까 영주권자 같은 배우자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인터뷰를 하고 나서 케이스가 오랫동안 계류 중인 상태에 있었던 네, 케이스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인터뷰를 이미 했는데도 한번 했어요. 이제 서류 점검을 다 마쳤는데도 또 다시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시 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서류 심사가 좀 이제 꼼꼼히 하지 않았다는 이제 비판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를 뭐 전에 했던 것도 다시 잡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인터뷰 가시는 경우들도 속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들이 이제 많이들 잡히고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주신 네. 적은 있지만 이 인터뷰 신청 시에 좀 저희가 고려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다면 좀 간단하게 알려주시고 다음 질문 네네. 일단은 제가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제 또 이와 함께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네네. 일단 이제 인터뷰도 많이 잡히고 있을 뿐만 아니고 그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이제 보통 이제 조건부 2년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요. 네. 그 이후에 그 조건부를 해제하고 영구 영주권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단계를 저희들이 이제 뭐 그 양식 번호를 합쳐서 751이라고 하는데 네. 그 서류를 조건부 해제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사실 또 인터뷰가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일단은 그 조건부 해제 때 인터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현재 있으니까요. 네. 전문가하고 조언을 잘 받으셔서 그 이제 조건부를 해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를 잘 하셨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거주지를 함께 했다는 것, 재산권을 공유했다는 것, 삶을 함께 나눴다는 것, 이제 그 캐러고리를 바탕으로 해서 준비 서류를 굉장히 꼼꼼하게 챙겨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인터뷰가 안 잡힐 수 있습니다. 대충 뭐 두 분의 공동 서류를 묶어서 내는 식으로 하면 거의 100%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네. 인터뷰에 잡히실 확률이 높으니까요. 조건부 해제하실 때 좀 주의하셔서 꼭 변호사와 또는 전문가의 그
조력을 받으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인터뷰를 잘못 가시면 또 거절될 확률이 또 그렇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인터뷰 준비 잘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가족 초청으로 하시는 경우 특히 751 조건부 해제하시는 경우 정말 잘 준비하시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 시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 특별히 이제 결혼으로 신청하시는 경우는 그 공동 서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름이 두 분이 같이 올라가 있는 서류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제 은행 서류, 네. 공동 계좌 서류를 특별히 조심해서 많이 봐주시고요. 왜냐하면 네. 인터뷰 가면 요새 그걸 제일 많이 봅니다. 지난 한 5, 6년 동안은요. 공동 서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냥 네. 이제 조건부 해제하지 않더라도 인터뷰를 갔을 무렵이 되면은 한 몇 개월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이제 네네. 그 사이에 열심히 모으셔서 공동 서류를 굉장히 잘 준비하시고 네. 그리고 또 리허설 같은 것도 변호사랑 좀 받고 가시는 거나 아니면 같이 가시는 것도 네. 권고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이상한 케이스에 얽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류 점검을 잘 받으시고 아무튼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인터뷰 준비를 하고 네. 가시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사로워 보이는 말실수조차도 또 리젝될 수 있는 예, 또 그런 맞습니다. 경우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준비를 잘 해서 가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가족 초청인데도 영어 능력에 대한 시비를 거시는 경우가 가끔씩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오래 사는데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냐. 네네. 당신 학생 비자로 꽤 기간이 오래 있었는데 영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냐. 통역을 데리고 가도 한번 시켜보군요. 나랑 한번 트라이 하지 않겠냐? 미국 통역 없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네. 조금 유도를 하는군요. 유도를 네. 하면서 가족 초청인데도 이렇게 영어 능력을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아무튼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전문가의 잘 조력 받고 준비하고. 인터뷰 꼭 하셔야 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한동안 저희가 이민 문호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좀 못 해드렸어요. 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계속 지금 진전이 뭐 없으니까. 작년 말부터 계속 적체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네. 한번 최근에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금 전진이 있는데 그건 뭐 그렇게 유의미한 전진이 아니고요. 네네. 일단은 새 대통령께서 이제 백악관에 가셨고 행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지금 약간 조정기입니다. 네.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이제 너무 이제 막 놀라지 마시고 네. 좀 자세히 좀 지켜보시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 입국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졌다 이런 네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최근 비이민 비자로 입국할 때 또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입국 심사에서 유의사항 같은 거나 아니면 혹은 입국 심사 시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예, 있을까요? 제가 이 시간에도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게 그 비자의 목적에 합당하게 들어와서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많이들 하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소셜 미디어 점검을 조심하셔야 되고 이건 뭐 네네. 옛날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으로 들어왔으면은 다녀야 될 학교, 그 다음에 또 방문으로 오셨으면은 앞으로 미국에 거주하게 될 주소 같은 거 잘 외워가지고 오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절대로 무슨 돈을 벌러 온다거나 뭐 그 비자에 방문이면 방문만 해야지 여행을 네. 해야지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거나 비자의 목적에 맞지 않는 말씀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일을 하러 왔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무슨 영주 목적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사시게 되면은 비자가 거절이 될 수도 있고 네. 특별히 또 최근에는 뭐 벌써 작년부터 그랬지만 이렇게 좀 아직 젊으신 여자분 혼자서 여성분들이 여행하시는 경우는 매춘으로 의심을 하고 2차로 보냈다가 추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나이가 좀 드신 여자분인데도 좀 되게 화려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기준으로는 네네. 예쁘게 옷을 입고 가셨더니 이렇게 네네. 2차 심사대로 가서 매춘을 하러 오신 게 아닌가 그러고 막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곤욕을 치르고 나오신 분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네. 상상을 초월하는 네, 사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 혼자분 여행을 하시는 경우는 이제 네네. 매춘을 의심받지 않도록 좀 조심하실 네. 인터뷰하실 때 거주할 곳 주소하고 그런 거 명확하게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또박또박 잘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여행으로 오셨으면 뭐 여행 갈 거라는 거 브로셔나 네네. 여행사 통해서 오셨으면은 뭐 거기 계약서라든지 뭐 돈 낸 거라든지 그런 것도 보여주시는 것도 좀 좋고요. 네네. 그러니까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 목적에 맞지 않는 형태로 다 있으면 그 진짜 그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들어오실 때 조심하실 게 이건 영주권자에 한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사실 1년 이상 나갔다 오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영주 의사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입국을 거절하거나 또는 이제 영주권을 포기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원래 원칙은. 그리고 이제 6개월 이상 해외 나갔다 오시면은 6개월 이상은 이민국이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영주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고 그 네. 우리들이 한 가정에 대해서 네가 한번 극복해 보려면 극복해 봐라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6개월 네. 이상 1년 미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6개월 미만이라 1년이 안 되면은 그냥 뭐 재입국 허가서 리엔트리 퍼밋을 안 하고 나가도 되지 않았냐. 그런데 최근에는 그거 아닙니다. 이분 6개월 하고 1년 사이도 무조건 사실 하시는 게 좋고요. 리엔트리 네네. 퍼밋을. 그리고 그다음에 6개월 미만으로 나갔다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세심하게 물어봅니다. 네. 어디 갔다 왔냐. 며칠 그렇군요. 나갔다 왔냐. 네네. 그래서 최근에도 그 리엔트리 퍼밋 없이 3달 동안 나갔다 오신 분이 2차 심사 때도 가셨고요. 네. 좀 또 다른 의뢰인 한 분은 여권에다가 써줬습니다. 3달 나갔다 왔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웃 3months라고. 네. 다음부터는 이렇게 오래 나가지 마라. 그리고 들여보내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 3달이라도 6개월 미만으로 나갔다 오신다고 하더라도 뭐 3달 이상 이렇게 뭐 너무 빈번하게 나갔다 왔다 하실 경우는 재입국 허가서를 하시고 나갔다 오시는 것이 굉장히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영주권 소지자인 예, 그렇죠. 경우. 그렇죠. 6개월 네. 이제는 1년이 아니고 6개월 이상 나갔다 오시는 경우는 리엔트리 퍼밋을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이 왔다 갔다 하실 때 이 체류 기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6개월 이상 나가실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요즘 네. 같은 상황에서는. 옛날에 뭐 1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건 아니고 6개월 이상이면 무조건 하시고 조금 불안하게 뭐 2, 3개월 나갔다 오시는 왜냐하면 3개월 정도 나갔다 오시는데도 잡히신 경우 되게 많거든요. 못 들어오시는 않으셨어요. 근데 네. 2차도 갔다 오고 그다음 여권에다 써줍니다. 3달이라고. 네네. 정말 까다로워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여행하실 때는 내가 너 얼마나 자주 방문 짧게 갔다 오더라도 너무 자주 방문하실 것 같은 분들 6개월 넘어가시는 분들 나가시는 기간이 그런 분들은 리엔트리 퍼밋 꼭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최근에 또 이렇게 대사관 영사과에서 인터뷰시 거절 사례가 증가하고 예, 있다. 많이들 이런 거절되고 소식을 있습니다. 주셨어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비자 특히 뭐 E2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종교 비자라든지 이제 비민 비자인데 학생 비자를 다 포함해서 해외에서 이제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오시는 경우들 있죠. 네네.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거절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학생 비자 거절 많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E2 비자 같은 경우는 미국에 돈을 가지고 가서 비즈니스를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거절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E2 같은 경우요. 대부분 다 이제 서류를 뭐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유는 아니고 과거에는 잘 보지 않던 거 요구하지 않던 서류를 이렇게 대면서 서류 심사를 깐깐하게 해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네. 사실 그동안 조금 루즈했던 그런 리스트릭션이 사실은 원래 있었던 건데 예. 인터뷰 사항에 원래 있었던 건데 그동안 이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그런 관례에서 그렇죠.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조금 더 서류 심사를 철저하게 확실하게 룰이 적용을 있으면은 그 하는 룰을 거네요. 적용하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조금 서류 심사 특히 이제 서울에서 이제 만약에 대사관에서 이제 영사의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경우는 좀 굉장히 서류 준비를 조심조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인터뷰 전에 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라든가 좀 네. 어떤 방법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인터뷰를 잘 통과할 네네.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정리를 다음에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네네. 뭐 각 이민별로 또 비자별로 다 틀리거든요. 네. 잘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절되는 거는 이제 이분 영주권만 해도 취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족 초청이 있고 다 네네. 다르거든요. 한번 그리고 언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네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도움 되실 것 네. 같습니다. 뭐 비자도 학생 비자가 종교 비자, 이투 비자, 뭐 취업 비자 그렇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거든요. 각각 네네. 다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준비 기대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영사관에서 인터뷰하시는 경우에 거절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잘 네네. 알겠습니다. 입국 심사 후에 사후 입국 심사로 보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예, 예. 또 정보를 주셨는데요. 이는 네네. 어떤 상황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건지도 좀 알려주시면 예, 도움이 그렇죠. 되실 것 이런 같아요. 경우는 네. 대부분 다 보면은 영주권을 받으신 지 그렇게 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경우인데 과거에 문제가 있으셨던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으신 기간이 짧을수록 그다음 두 번째는 과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영주권 받기 전 또는 받고 나서 이제 큰 범죄 연루가 됐던 적이 네. 있던 분들 그래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사후 심사로 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특별히 최근에는 뭐가 많이 있냐면은 옛날에 보면은 옛날 변호사님들하고 이런 분들이 좀 I-94 위조 사건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학생 비자로 이렇게 넘겨준다고 그러고 다른 신분 넘겨준다고 그러면서 신분이 끝났는데도 뭘 해야 되니까
I-94 카드를 가짜로 위조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있다가 그냥 영주권을 무사히 받았던 경우들도 있거든요. 많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I-94 위조하고 관련된 서류들이 지금 공항 CBP 국경보호처에 싹 다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은 I-94 위조 이슈가 있다는 것이 딱 뜨게 돼 있어요. 그분들한테. 이제 그런 분들은 일단은 사후 심사로 넘어갈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 이제 deferred inspection 이런 게 뭐냐면은 네. 입국 심사를 바로 그날 당일날 비행기에서 내려서 거기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네. 이 사람을 입국시켜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그래서 국경보호처 사무실에서 뭐 보통 이제 LA 같은 경우는 여기 300 로스앤젤레스 USCIS 빌딩 2층에 있는데 네. 그 사무실에서 나중에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서류 같은 거 보고 인베스티게이션을 해보고 그 사람을 불러서 거기서 입국 심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과거 범죄에 연루되어 있거나 또는 이제 뭐 영주권을 취득할 때 냈던 서류가 가짜로 꾸며져서 냈던 그런 서류가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 디텍트가 되는 경우죠. 네. 특히 이제 프로디 이슈가 있으신 분들도 아직까지는 사실 프로디까지는 그 디퍼드 인스펙션으로 불려가지는 않고 그냥 프로디 같은 경우는 그냥 2차 심사 갔다가 그냥 풀어줬는데 앞으로는 아마 그것도 2차 심사로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I-94 같이 이렇게 좀 위조가 된 서류가 들어갔거나 가짜 서류가 들어가서 내가 좀 문제가 되어 있겠다 싶은 분들은 왔다가 나갔다 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을 때는 네네.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때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최근에 저도 그 CBP 갔다 왔거든요. 네. 갔다 왔는데 이제 한 가지 경우는 과거에 그 서류가 위조된 게 들어가서 영주권을 받으신 경우고 네. 또 한 경우는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경우인데 그거하고 관련돼서 들어오다가 다시 잡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그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시고 네. 그 CBP에다가 만약에 사후 인스펙션이 잡히시면 사후 입국 심사가 잡히시면 혼자 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네. 변호사랑 꼭 같이 가는 걸 제가 권해드리고요. 네네. 가셔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바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자기가 혼자 가서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변호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내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했으면 좋겠는지를 다 세워서 가야 됩니다. 두 분 다 다행히 영주권하고 여권을 다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난번에 올해 들어서 갔다 온 케이스 2개 다요. 네네. 근데 그것도 이제 같이 상의를 하다 보니까 방법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미리 다 해가서 거기 CBP 오피서하고 얘기를 잘 해서 영주권을 돌려받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반드시 같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은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사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돼서 추방으로. 디텐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곧 전문가랑 같이 갈 것을 저희들이 권해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이민국은 추방재판 출두 통지서 NTA라고 네네. 하는 그 통지서를 발부 관련한 정책이 변경됐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네. 이 변경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신분 변경이 거절되었을 경우 네네. NTA가 발부되는 과정에서 좀 구체적으로 변호사님께서 조언의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영주권을 신청하다가 또는 이제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뭐 방문으로 왔는데 학생으로 신분을 바꾼다든지 네. 뭐 아니면 뭐 학생에서 E2로 바꾼다든지 취업 비자로 이제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바꾸다가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다가 케이스가 거절된 경우 네. 바로 그 시점에 또 나에게 신분이 보통 없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사실 누구든지 다 추방 재판으로 나오라고 얘기하는 그 출두 명령서를 노티스 통지서를 받을 수 있죠. NTA가 발부되는 대상이 누구든지 됩니다. 일단 네. 누구든지 내가 현재 적법한 신분이 없다 그러면은요. 자동으로 사실 노출되는 거죠. 그렇죠. 추방 재판에 네네. 회부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노출이 되는 건데 최근에는 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는 일단은 NTA 이슈를 지향해라. 그래서 이제 여간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뭐 내셔널 시큐리티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 네. 또는 굉장한 심각한 범죄 때문에 영주권이 떨어지거나 또는 이제 비자 같은 걸 못 받게 된 경우 이렇게 해서 좀 공공의 안전이나 국가 안보나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아주 선별적으로 노리스트 어피어를 그러니까 추방 재판에 회부됐다는 것을 통지해 주는 그런 통지서를
이렇게 보내도록 네. 송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규정이 이제 사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되냐면은 영주권 신청준 또는 비이민 신분으로의 변경 또는 연장을 하다가 케이스가 거절이 돼서 현재 신분이 없는 경우는 모두 다 발부해라. 네. 이제 즉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무슨 소리냐, 내가 영주권을 신청했을 무렵 또는 내가 학생 비자를 신청했을 때 나는 합법적인 신분이 아직 살아 있을 때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또는 이제 비민 신분 연장 또는 전환을 신청을 했었는데 현재 케이스가 거절되고 나서는 현재 신분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합법일 때 했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NTA 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그런 분들조차도 다 NTA가 발부되도록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명령이 됐습니다. 현재는 신분이 없기 때문에.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좀 이제 NTA 발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조심하셔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신분이 없는 분들도 이 NTA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또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분들도 이 NTA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겠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민국에 사실이 아닌 사실을 진술하거나 또는 이제 가짜 서류를 낸 경우 그거 이제 영어로는 fraud and misrepresentation and fraud라고 그러죠. 네. 이게 사실 대부분 다 사실 프로디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또 I-94 위조가 걸려 있고요. 네. 이제 이런 경우는 만약에 이제 그런 이슈가 있는데 영주권을 신청하다가 만약에 걸리셨다. 그러면은 당연히 NTA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미 영주권을 받았는데도 방금 말한 I-94 위주나 또는 프로디 학교 이슈나 여러 가지 좀 이민국에다 거짓말을 했다는 이슈가 디텍트가 되면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I-94 케이스는 벌써 재작년 22년 23년 뭐 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영주권을 받으신 분한테도 영주권을 이미 받으신 분한테도 21년 22년 뭐 그 해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추방재판에 나오라고 NTA가 발부됐었어요. 그분들. 네. 영주권을 이미 받으신 분들한테도 발부될 수 있고 영주권 케이스가 거절이 되면서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네. 거기와 관련된 케이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NTA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조금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내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I-94 위조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영주권자가 됐고 영주권 다 받았는데도 NTA가 나왔습니다. 네. 네. 아예 5년 미만인 경우 있죠.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아예 그냥 영주권을 리신드라고 그러죠. 취소해서 없애버리겠다. 이미 승인해 준 것을. 이제 그렇게 가는 수도 있고 좀 기간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NTA라고 해서 정식 추방재판으로 나오라고 아까 말한 NTA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조심해서 생각하셔야 되고. 네.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해주신 영주권 영주권이 거절된 경우 이런 그렇죠. 경우에도 이제 자동으로 모든 영주권 케이스나 뭐 비자가 거절됐다고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네. NTA가. 네. 근데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그랬어요. 네네. 취업 영주권을 하다가 또는 취업 이제 영주권에 한해서 그리고 이제 취업 비자를 신청하다가 케이스가 거절됐는데 현재 내가 신분이 없다. 언로플 프레젠스를 하고 있다. 그런 경우는 자동으로 NTA를 발부하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그냥 NTA가.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또 조심할 부분이 제가 만약에 취업 영주권을 하다 케이스가 거절되고 내가 현재 신분이 없으면 NTA가 나는 안 나올 수 있죠. 네. 근데 저에게 딸려 있는 직계가족 부인이나 자녀들에 대해서는 NTA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직계가족에게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또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2018년도에 굉장히 많았어요. 네. 시민권 신청하다가 NTA 나올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하다가도 나올 수가 있나요? 네. 이게 무슨 케이스였냐면은 그 프로디 아주 스페시픽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딱 그 유형이 있어요. 네. 프로디 학교와 관련되신 분인데 영주권을 이미 취득을 하셨고 5년 또는 3년이 지났다고 해서 신청하신 경우입니다. 네. 5년이 그리고 취업으로 영주권을 따신 경우. 취업으로 영주권을 따신 경우는 이게 뭐냐면 프로디 학교를 다녔던 기간은 학교를 다닌 기간으로 이민국 기본적인 입장 볼 수가 없고 그 사이가 공백이 생기니까 당연히 영주권 신청할 때 학생 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취업으로 영주권을 따신 분들인데 시민권을 신청하셨고 프로디에 등록이 돼 계셨던 분들 네네. 이분들에게 1기 때 NTA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네. 얘가 과거에 프로디와 관련된 케이스가 있는데
영주권을 따셨어요. 그리고 네. 내가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딴 겁니다. 네, 그럼 네. 취업 이민으로는 뭐냐면 얘네들의 논리는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따려면은 당신이 합법 신분을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 근데 프로디 학교 다닌 기간은 합법 체류가 아니고 사이에 블랭크가 생기기 때문에 뭐 그렇죠. 어떤 신분으로 있었든 그 영주권을 신청할 때 신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영주권이 네.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시민권이 거절된다. 왜냐하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내가 현재 합법적인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NTA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처럼.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네. 많이 조언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조언의 말씀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사실 좀 더 준비해 가져왔는데 다 사실 뭐가 많습니다. 네. 바뀐 내용도 많고 뭐가 많은데 이제 제가 조금 가보면은 인터뷰를 가본다든지 서류 일을 하는 걸 보면은 좀 되게 일을 세세하게 해야겠다. 네. 왜냐하면 적용되는 규정을 대충 그냥 거기 나와 있는 규정의 단어만 대충 섬기듯이 해가지고 그냥 적용돼서 대충 묶어서 내는 경우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세세하게 각각의 항목을 잘 살펴서 케이스를 일단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법 규정을 깐깐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서류 준비도 깐깐하게 해야 됩니다. 대충 묶어서 했을 경우는 만약에 이분들이 트집을 잡게 되면은 아주 그냥 문제가 커지는 거죠. 네. 그리고 항상 저희가 말씀드린 걸 뭐든지 정직하게 일단 내셔야 됩니다. 네. 뭐라도 잘못 체크를 해서 거짓말이 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misrepresentation and fraud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제일 같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말미를 해가지고서는 뭐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아주 아니면은 면책을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아주 복잡한 상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능한 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서류를 제출하시고 거짓말은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서류를 위조하는 건 더더군다나 안 되고요. 네. 정직하게 가장 하다가 그 부분이- 거절되면은 뭔가 길이 있습니다. 근데 네. 거짓말로 판별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그렇군요. 네. 대부분의 추방도 다 그 부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I-94도 그 위조도 거기 불입니다. 거짓말한 거. 네, 맞습니다.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서는 이민법 전문 청관우 변호사님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달간의 이민 정책 변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이민 관련 업무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와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이민법에 관련해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청관우 변호사님한테 연락 주시면은 자세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네. 사무실은 LA하고 부에나파크 두 군데 있고요. LA 전화번호는 213-232-1655, 213-232-1655고요. 네. 그다음에 부에나파크 전화번호는 714-522-5220, 714-522-5220입니다. 네, 청관우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요 아주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청관우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